혼자가 되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기 전까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약속이 없는 주말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왜 인생의 전환점인지 천천히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채널은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깨달음, 그리고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내면의 중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왜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하게 배워왔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많아야 했고, 직장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결혼을 해야 정상이고, 모임에 나가야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서도 공허합니다.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혼자 있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봐. 외롭게 살고 있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런 시선이 두려워 필요 없는 관계도 붙들고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2장.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나요? 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나요? 그것은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줄 알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웃으며 대화했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도 비용이 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비용, 에너지라는 비용, 그리고 감정이라는 비용.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표정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소진되어 있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회복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소진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2. 우리는 왜 이를 실패로 오해하는가? 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임이 많고 약속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진짜 관계만 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우면 서로 가까이 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른다. 관계란 본질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지만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적당한 거리에서 온다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임이 있었고 명절 때면 친척들과 크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자 그 모임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늘 똑같았고 누군가는 늘 자기 자랑만 했고 누군가는 늘 남의 험담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왜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모임을 줄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워진 게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함께 있게 된 거구나.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때로는 당신 자신입니다. 3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음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때로 불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풍요를 의미한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풍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도 충분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4장.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혼자가 편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4-1.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살아. 하지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오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젊었을 때는 타인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인정보다 내면의 확신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우리는 왜 일을 실패로 오해하는가? 말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요즘 말이 없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그것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중은 항상 잘못된 것에 열광한다. 그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는 대중과 거리를 두는 데서 옵니다. 나이가 들어 설명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대중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7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만 사냐? 인생을 좀 즐기지 그래? 처음엔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는 순간.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이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았고, 편이 되어 주지 않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니 혼자가 편해집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2. 우리는 왜 이를 실패로 오해하는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체념한 거 아니야? 포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이해받고 싶고, 타인에게서 사랑받고 싶고,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55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들에게 기대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친구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바쁘구나. 그들에게 기대한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 후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타인이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아도, 타인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혼자서 충분히 강합니다. 4-3.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순간.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만남,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2.
우리는 왜 이를 실패로 오해하는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가? 우울증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관계를 줄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하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65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창회도 나가고 직장 동료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자 모임에 나가면 다음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임을 줄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로 정말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쓰세요. 4-4. 비교하지 않으니 평온해지는 순간. 젊었을 때는 늘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차를 샀는데 나는 아직도 오래된 차를 탑니다. 동창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아직도 작은 집에 삽니다. 동료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이룬 것은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더 많이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남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남이 아무리 불행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사는 방식으로 괜찮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젊었을 때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았고 그 기준으로 남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준이 흔들립니다. 좋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불행하고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왜 이를 실패로 오해하는가? 비교를 멈추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기한 거 아니야? 의욕이 없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을 배워 행복해진다. 비교는 끊임없는 욕망을 만듭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이룬 것을 나도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비교를 멈추는 것은 이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5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명품 가방을 샀는데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그녀는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초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친구들을 자세히 보니 그들도 불행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지만 빚이 많고 해외여행을 가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교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했구나.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4-5. 침묵이 편안해지는 순간. 젊었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으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저 침묵이 흐르지 않도록.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젊었을 때는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침묵은 관계의 단절처럼 느껴졌고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묵도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가 없고 모든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진실한 소통입니다. 우리는 왜 일을 실패로 오해하는가? 말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우울한 거 아냐? 무슨 고민 있어? 하지만 침묵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함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진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가면이고 침묵은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침묵이 편해지는 것은 이제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4.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62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대화가 많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60대가 되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가? 하지만 그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5.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당신은 완전합니다. 4-6.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순간. 젊었을 때는 늘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족은 잠깐이었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편안한 의자, 맛있는 차 한 잔, 조용한 오후.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혼자 있을 때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1.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누릴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는 것을. 큰 성공 한 번보다 작은 만족 100번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왜 일을 실패로 오해하는가? 작은 것에 만족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욕이 없네. 너무 작게 사는 거 아냐? 하지만 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게 사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크게 사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깊게 사는 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3.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아서입니다. 나이가 들어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사례. 한 68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런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천천히 마시는 커피 한 잔,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시간.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큰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5장.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자, 여기까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게 되고, 비교하지 않으니 평온해지고, 침묵이 편안해지고,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안에 불안이 들렸고, 내 안에 후회가 들렸고, 내 안에 외로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피하려고 끊임없이 밖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불안도, 후회도, 외로움도 다 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를 피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6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완성.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전체 세계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했고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 속에서는 당신은 대중의 일부가 될 뿐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중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중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대중의 일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완성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나도 요즘 혼자가 편한데 이게 정상인 건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네,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로워진 게 아니라 당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은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비로소 중심을 찾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였고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가 편해지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삽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양심의 판단을 믿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중심을 가졌으니까요. 그 중심은 타인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편해지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진짜 이해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이해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나는 온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혼자가 편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중심을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세요.